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의 고향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을 기회해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적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 이영식 의원님께서 평소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도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우리 포항이 직면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북의 미래, 포항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대표적인 철강 도시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굳건한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포항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2차 전지 산업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의 심장이며 지금 현재도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 경제를 선도하고자 위대한 도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철강 산업 종사자들이 폭염 및 용광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각종 규제와 수입 제품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버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던 수많은 중소철강 기업들이 문을 닫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전반 침체, 국가 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합니다. 철강 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포항은 이처럼 발빠른 변화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 2배로 인상하여 관세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철강 제품이 제어되면서 50%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파도처럼 번져 조강 생산 능력 세계 8위의 포스코는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또한 현재 제철은 포항 제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산업의 생산 중단은 곧바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는 등 포항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포항 철강 산업단지의 위기를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의 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는 물론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인 수소에너지, 2차 전지, 우주, 항공 분야까지 철강 산업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본회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철강 산업 위기는 미국의 관세, 유럽의 탄소세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만으로는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최근 포항남 울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이상희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K스틸법, 즉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불출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본거지로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설득하고 입법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전략적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50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철강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 제초소 실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소환원 제초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핵심 전략 사업으로 포스코는 미래 생존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개발과 설비 전환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 없이는 현실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 경북의 역할도 포항을 수소환원 제조소 거점으로 육성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세액공제, R&D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강산업의 공장 폐쇄 및 수출 부진은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용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포항이 지금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와 같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현재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는 이미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에는 정부가 하루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정 이전이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재정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림한 대교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년째 논의가 진행 중인 건설 사업이자 경북의 1순위 수건 사업, 바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7일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꼽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동네에서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 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북의 수원인 포항 앞바다 영일만을 관통하는 대교 건설 사업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북의 오랜 수건인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지난 2008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10수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 시작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영일만대교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와 자존심에 걸린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 중앙정부가 경상북도에 대한 차별이자 정치적 외면이고 동시에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만 대교는 총 연장 18km 중 9km가 해상 교량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포항 북구 흥협에서 남구 동해면을 연결하며 부산, 강릉, 고성으로 이어지는 동해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연결 구간이자 환동의 해안벨트 구축과 국방교육,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도로망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교통 인프라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포스코와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영일만항 2차전지 특화단지 등 경북 동해안 산업단지의 교통순환체계가 구축이 되고 먼 훗날 통일이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의 교두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께서도 국토부의 일반적인 영일만 대교 노선 변경에 대한 경상북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대교는 경상북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지만 정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경안 편성 시 영일만 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노선 미확정에 따른 연내 추진 불가 불용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문구뿐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부대의 의견으로 명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정합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17년간 추진한 경상북도 포항의 수건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뿐인 지역 균형 발전과 국채사업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경상북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일만 대교는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정당 간 차이를 넘어서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결성되어 온 국책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초 검토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며 포항 전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번 추경에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서는 예산 1,060억 원이 정액이 되었고 반면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2개 사업은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역적 차별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경상북도와 포항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회의는 도지사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노선 미확정에 따른 연내 추진 불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이 사업을 연내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는 공식 협의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정부 예산 삭감 결정을 사전에는 알고 있었는지, 또한 어떤 대응을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는 이미 기존 노선에 맞춰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토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뿌리쳐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국토부 시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협력해 기존 노선을 사수할 계획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처 위기에 놓인 영일만 대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경상북도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어떤 전략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경 또는 2026년도 본예산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도시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은 도시는 살아남았고 변화를 외면한 도시는 결국 도태되어 왔습니다. 지금 포항이 직면한 철강산업의 위기와 영일만 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난관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우리 포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0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한 골목가. 외소한 체구의 한 남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주택 배전함에 넣습니다. 경찰 검거 결과 평범한 10대 고등학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육 사건, 2025년도 아파트 놀이터 중학생 마약 투약 사건 등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에 노출되고 있으며 복용이나 유통까지 연루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0대 청소년의 마약 사범 현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5년에 30명에 그치던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수는 20년 만인 2023년에 약 48배나 증가했고, 비교적 마약 청정지대인 우리 경북에서도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18명이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2명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마약의 노출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므로 학교에서의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마약 예방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하려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이 다소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지난해 청소년 흡연율은 3.6%였고 식약처에 발표한 청소년 마약 경험률은 2.6%였습니다. 이처럼 마약 경험률과 흡연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흡연 예방 교육의 경험률은 86.9%인 반면 마약 예방 교육의 경험률은 40%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에서는 마약의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올해 마약 예방 관련 예산 1억 원 정도를 확보했지만 흡연 예방 교육 예산 11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마약은 흡연, 음주에 비해 중독성이 매우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설마하는 마음 때문인지 관련 교육이나 예산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호위는 교육청의 차원에서 마약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적인 마약 예방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관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한 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만 해도 18개이며 그 밖에 새로운 환경에 따른 자체 교육도 포함한다면 교직원에게 가중된 교육 업무와 책임의 양은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12월에 정부가 마약 관련 정책 브리핑에서도 교육부의 교사용 마약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교사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서울, 경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아직 학교 담당 교직원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마약 예방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별로 배치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교직원에게는 업무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군별 마약 예방 전담 요원 도입을 제안코자 하는데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미 마약을 접하게 된 청소년들에게는 치료와 재활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마약 복용이 의심이 더라도 단순한 상담이나 보호자 통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퇴학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취약한 환경 노출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적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회의 복귀와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년 복지 관련 부서에서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경북 교육이 막중한 책임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와 우리 교육청은 청소년이 마약이 됐을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청소년들이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료와 재활이 연계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포항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 대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 운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발의 등 도민들의 권리 보장과 실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의 핵심인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여파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상징하는 포항에서는 작년 7월과 11월 포항제철소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이 폐쇄되었고 현대제철 포항 2공장도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환동의 지역본부에 철강 자원팀을 신설하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전남, 충남 등 철강 지역과 연대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 기업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조속한 법안 통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수소환원제철 거점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 생산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95% 이상 감축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꿈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술 선점을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이 지난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항제철소 내 관련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8년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향후 상용 설비가 도입되면 명실상부 포항은 수소환원제철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도는 저렴한 청정수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울진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포항을 비롯한 산업단지에 수소 배관망을 연결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2032년까지 울진 원전전력과 연계하는 전력망을 조성해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일망항에는 수소복합터미널과 청정에너지 LNG 복합기지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소환원제철 생태계 조성은 막대한 재원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경북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 정부 지역공약 15대 추진 과제에 포항 수소철강 신소재 특화지구 조성 발전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제철 보국의 신화를 이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포항 철강 업체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7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현장 실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도는 철강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심의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 악화로 힘들어하는 철강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사업과 경영 안정 자금,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르는 철강을 비롯한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일만 대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마약 예방 관련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 개선 방안, 마약 예방 전문 요원 배치 방안, 마약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의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장애인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생 지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이 도박과 마약 분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야는 한번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를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 예방 예산 확대 및 정책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2023년에 제정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약 예방 사업은 최근에 우리가 부각된 일인데 자체 예산으로 1억 7천만 원이고 흡연 예방 사업은 이 국고 지원이 70% 됩니다만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0배 좀 차이가 나는데 실제 학교 교육할 때는 보건 교육 시간에 흡연 예방 교육과 함께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예산을 통합해서 마약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조사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북학생 유해 약물 실태 조사를 자체 실시한 결과 이 마약류 중에서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와 공부 잘하는 약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약이 너무 쉽게 접근되는 게 참 걱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약물의 사용어들을 낮추기 위해서 마약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5시간, 중학교에는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예방 교육 자료를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들이 마약 교육 예방 교육 앱을 자체 개발했으며 올해 하반기 보급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약 예방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함량을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교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 강사 모집을 했는데 5명이 응모를 해서 4명을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로 해서 초중고 180교를 지원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원님 말씀처럼 법무부의 마약 예방 법교육 128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예방교육 232교, 총 498교의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지원 학교를 확대하고 전문 강사도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규칙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에 담배,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명시하는 등 환각제 마약류의 소지와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유 경중에 따라서 교내 봉사부터 퇴학 처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학생들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처벌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에 접하게 된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해 2023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약물 중독 학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마약치료보호기관인 포항의료원과 포항구미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청에서 설립한 함께 한걸음 센터와도 연계하여 중독자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대응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노선 변경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예산 재편성 등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남북 간선 도로망의 핵심 구간인 포항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포함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단순한 교량 건설이 아니라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 역할과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북극 항로 시대의 관문항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일만항의 접근성 향상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포항, 영덕을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하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로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연장 433km 중 부산 울산 구간은 2008년에 포항에서 울산까지 삼척에서 속초 구간은 2016년에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31km는 올 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영일만 횡단 구간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117.9km, 속초에서 고성까지 구간 43.5km는 아직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반영시켜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일만 횡단 구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경제성 부족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대선 공약 사업 반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제성 확보와 막대한 재정 투입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부처 건의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금년도 국비 1,8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 추경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예산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영일만 대교 1,821억,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5,224억 등 다수의 대형 사업의 예산을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5년 영일만 대교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전액 삭감되어 지역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삭감된 예산 회복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지사님께서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북극 항로 개척에 대비해 신북방 경제의 핵심 관문 및 동해안 에너지 산업의 물류 거점으로 영일만 항 육성을 위한 관련 건의 사업에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지역의 필수 사업으로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인계하는 등 2020년도 예산 2천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대교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로 총사업비 변경 신청 이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예산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 노선으로 친매 터널과 사정기로서 영일만을 횡단하는 기존 노선 외에 형산강 부지를 활용하는 추가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영일만 횡단 노선과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대하여 포항지역과 중앙부처 간에 견해차가 있어 지난 8월 12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포항시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 긴밀히 협력해서 연내 노선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등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영일만 대교 건설이 동해안 유일의 해상 교량으로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광역교통망의 기능을 넘어 지역의 관광산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도로 분야 핵심 사업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등 국가 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